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 집담의 16번째 순서이고, 오늘은 족부 족관절 파트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자주 뵙기 힘들었었던 교수님이시죠. 단국대학교의 박현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현우 교수님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박현우 교수님은 인하대병원에서 전공의를 수료하셨고, 2005년도에 서울성모병원에 우리 주임탁 교수님과 같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여의도성모병원에도 잠시 근무를 하셨었고요. 2006년 9월부터 단국대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단국대병원의 정형외과 과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족부족관절학회에서는 평의원, 편집위원,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단국대병원이 아시다시피 권역 외상센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단국 족부족관절학회 골절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진짜 환자 진료와 연구에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교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앵클 프랙처, 우리에게 친숙할 것 같지만 또 그러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컴플리케이티드 케이스를 위주로 해서 그 박현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이런 그 아침에 이렇게 다들 외국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좋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의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앵클 프랙처의 컴플리케이티드 케이스 중에서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어 인트라아티큘러 커미션 된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필름 프랙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오픈 프랙처, 크러싱 운드가 있는 케이스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말레올라가 인볼브된 트리말레올라 케이스도 좀 어렵습니다. 또한 신데스모스 인저리가 있는 경우, 그리고 델토이드 리가멘트 럽처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바이멜럴러 프랙처 중에 그 미디얼의 델토이드 리가멘트 럽처가 동반된 이퀴벌런트 케이스를 보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얼 말레올라 프랙처가 동반된 경우에는 뭐 누구나 그냥 ORIF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다이아세시스만 있고 그 프랙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non surgically 트리트먼트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이멀러 이퀴벌런트라고 부르고, 미디얼 쪽 델토이드는 그동안에 처치를 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보존 치료하는 케이스도 있고 수술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망가진 곳을 고치자.'라는 컨셉 하에 미디얼 델토이드를 인제 리페어하려고 시도를 해 왔고요. 그래서 신데스모시스도 같이 인저리를 관찰해서 같이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미디얼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회복이 된 경우에는 신데스모시스도 저절로 회복된다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의 레시널레는 어 미디얼 델토이드 리가멘트를 수술하지 않고 컨저버티브 했을 경우에 이런 다이아세시스와 와이드닝, 그다음에 인스타빌리티가 있는 경우를 종종 봐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니셜로 델토이드 리가멘트 수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요. 2007 년부터 2013 년까지 케이스를 모아서 셀렉션해서 15 케이스의 리페어 케이스와 리페어하지 않은 25 케이스를 연구를 했었는데, 수술은 델토이드 파트를 오픈을 해서 럽처된 델토이드를 확인하고 수초 앵커를 사용해서 리페어를 해야 해서
우리가 수술한 케이스와 보존 치료한 케이스를 나누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구스 스트레스도 해보고, 그다음에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도 보고, ROM 리미테이션과 에어파 스코어를 연구해본 결과, 서지컬리 리페어한 그룹이 좀 더 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보다 조기에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론으로는 델토이드 리가멘트 리페어하고, 그 다음에 앵커 수처를 사용해서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 더 스테이블한 조인트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적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레프트 앵클 페인풀 스웰링으로 내원한 환자고, fall from height, 3m fall from height로 내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 포스terior malleolar fracture가 보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골절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준 결과 미디얼 델토이드가 벌어지는 걸 봤고, 프록시말에서는 피뷸라 프랙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메이저 니 프랙처라고 부르죠. 그래서 메이저 니 프랙처인 경우에는 미디얼 델토이드 리가멘트의 럽처, 그 다음에 신데스머시스 인저리, 그리고 하이 피뷸라 프랙처를 동반한 골절을 우리가 메이저 니 프랙처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는 신데스머시스 수술을 하는 것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MRI 찍어 보니까 미디얼 델토이드 럽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신데스모시스의 디스럽션과 리가멘트의 손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과적으로 후 외측에서 전 내측 방향으로 25도에서 30도 방향으로 신데스모시스를 임시 고정하는 스크류를 사용해서 6주에서 12주 정도 템포러리 픽세이션 해주면 리가멘트 힐링과 함께 스테이블한 조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환자는 그렇게 치료를 했고요. 프록시말 피블라는 저절로 힐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하드웨어 리움브를 시행하였고, 환자는 스테이블한 앵클을 얻을 수 있어서 심텀이 좋아져서 그 이후에 지냈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비슷하게 3m, 4m에서 fall from height 한 환자였고요. 이번에는 오픈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된 환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디얼은 오픈 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트리말레럴 프랙처를 동반한 그 신데스모시스 인저리를 동반한 케이스였습니다. CT상에서는 이러한 커미션을 볼 수 있고요. 포스terior malleolar fracture도 수술을 해줘야 될 만큼 큰 그 골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보면 우리가 포스terior malleolar fracture가 되면서 신데스모시스 인저리가 있는데, 이것을 그 포스테리어 리가멘트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3D 리컨 사진입니다. 그래서 피블라는 플레이트로 픽세이션 하였고, 미디얼 말레올라는 텐션 밴드 와이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레올라 스크류만 픽세이션 하는 것보다는 텐션 밴드 와이링을 선호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테리어 말레올라를 고정하기 위해서 안테리어에서 포스테리어로 키뉼레트 스크류를 사용해서 픽세이션을 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신데스모시스 인저리는 있었겠지만, 양쪽 바이말레럴 프랙처를 리덕션하고 포스테리어 말레올까지 리덕션이 잘 된다면 신데스모시스 인저리는 저절로 힐링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프랙처와 함께 프랙처 리덕션과 함께 리가멘트는 저절로 힐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째 사진이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리무브 후에 사진입니다. 그래서
신데스모시스는 정확하게 리덕션이 잘 돼서 추가적으로 통증 없이 잘 환자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바이말렐라 이퀴밸런트 케이스입니다. 미디얼 말렐라는 프랙처는 보이지 않고 다이아스시스만 있어서 리가멘트 인저리를 의심할 수 있고 신데스모시스도 같이 손상된 걸로 추정됩니다. 레터럴 피뷸라를 먼저 픽세이션 한 후에 미디얼 파트를 말레올라의 전연을 따라서 절개를 한 후에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토탈 럽처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슈퍼피셜 델토이드는 우리가 수술해서 다시 리페어하기가 쉽지만 딥 델토이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리페어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여기다 수처 앵커를 텔러스에다가 픽세이션을 하고 거기서 나온 스트랜드를 말레올라의 본 터널을 사용해서 풀아웃 수처를 하는 방법으로 딥 델토이드 리가멘트를 직접 리페어하고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K-와이어를 사용해서 본 터널을 만들고, 그리고 수처 앵커를 사용해서 텔러스 바디에 딥 델토이드 인서션 쪽에 수처 앵커를 삽입하는 사진입니다. 거기서 나온 스트랜드, 4가닥의 스트랜드로 3개의 본 터널을 만들어서 말레올라 쪽에 수처를 직접 해주는 장면입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피뷸라 프랙처는 ORF로 리덕션이 잘 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메탈 스크류를 메탈 앵커를 사용하였는데, 최근에는 메탈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PE 재질의 스크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딥 델토이드의 인서션 파트에 우리가 스크류를 고정하고 말레올라 쪽에 여기 잘 보시면 K-와이어로 구멍 뚫은 본 터널이 보이실 텐데, 그쪽으로 풀아웃해서 타이하여 이쪽 델토이드 리가멘트를 어그멘테이션 해주는 방법으로 리덕션을 하였습니다. 이와 세 케이스를 보신 결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기존의 신데스모시스 손상과 동반된 삼각인대 손상의 치료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내측 삼각인대 파열과 신데스모시스 손상 두 군데를 다 치료하지 않고 신데스모시스 손상에 대해서만 템포러리 픽세이션을 사용해서 신데스모시스 리가멘트의 힐링을 기다리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미디얼 델토이드가 저절로 힐링이 잘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일부 케이스에서 환자가 인스타빌리티를 호소하거나 아니면 몰티스의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방법들은 최근 한 5년 정도 나 10년 정도 전부터는 조금씩 델토이드에 대한 리페어 방법에 대해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이말렐라 프랙처 이퀴벌런트 프랙처의 경우에 최근 방법으로는 슈퍼피셜 델토이드만 리페어 하시는 그룹도 있고, 저처럼 딥 델토이드를 어떻게든 리페어해서 결과를 더 좋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데스모시스는 예전보다는 픽세이션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직접 오픈하여 리가멘트가 임핑지 되거나 아니면 리덕션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직접 오픈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아스로스콥을 사용해서 신데스모시스 관절을 직접 확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에서는 신데스모시스 손상과 동반된 삼각인대의 파열의 경우에 미디얼은 직접 오픈해서 리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신데스모시스는 열어서 조금 오픈하여 관찰하고, 피뷸라 프랙처는 기존대로 플레이팅을 하는
방법으로 이퀴벌런트 프랙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강의를 아주 요약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공의 스님들 각 병원에서 앵클 프랙처 많이들 보실 텐데요. 궁금하신 거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질문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우리 박현우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실 겁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먼저 우리 정재중 교수님이나 우리 김윤정 교수님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지영 정리 교수님 중입니다. 들어와 계신 것 같아서요. 안지영 교수님 혹시 네네. 예, 안지영 교수님 들어오셨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강의 잘 들었어요. 네. 아니, 저보다 일단 정재중 선생님이나 김윤정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정리 중입니다.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발레올레 이퀴벌렌트 프랙처가 있을 때 델토이드를 꼬매냐 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디베이트가 있기는 한데 뭐 인저리가 의심될 때 이제 뭐 CT는 뭐 요즘 대부분 찍지만 MRI 찍으시는지 여부하고 이니셜 인저리가 의심될 때 계획을 하고 리페어 할 거를 계획하고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이제 인테로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거기서 결정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저는 저도 이제 델토이드를 뭐 딥델토이드까지 꼬매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슈퍼피셜 델토이드는 가능하면 꼬매려고 노력을 하고 신데스모시스 픽시에이션 저도 이제 가능하면 피해 보려고 하는데 레터럴 고정하고 델토이드 꼬매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신데스모시스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은 그런 경험 있으신지 하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조금 몇 년 앵클 프랙처 하다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그거였는데 일단은 계획을 하고 들어갑니다. 계획을 하고 들어가고 MRI 상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뿐이고 MRI를 가지고 델토이드 리가멘트 럽처의 그 정도와 그걸 기준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파트는 시험상에서 발구스 스트레스가 아니고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하면 앵클을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하면은 피블라 고정한 상태에서 드로우 테스트를 하면 미디얼 델토이드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우리가 LAI 안테리어 드로우 나오듯이 이번에는 익스턴 로테이션 되면 느낌을 피지컬 이그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주로 믿고요. 발구스는 피블라가 길기 때문에 발구스가 잘 나오지 않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테리오드 테스트를 반드시 시험상에서 해서 정상적이지 않게 많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열어서 리페어를 앵커 수술을 사용해서 리페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꼬맸는데도 네. 신데스모시스가 훅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이제 네. 저는 그런 경우가 몇 케이스가 있었는데 교수님은 네. 경험 있으신지 하고 어떻게 처치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AP상에서도 오버래핑이 디지털 TBO 피블라 오버랩이 벌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아마도 신데스모시스 리가멘트들이 다 임핑지먼트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레터럴 피블라 수술할 때 넣었던 인시전을 사용해서 안테리어 디지털 TBO AITFL 쪽을 관찰해서 리가멘트 사이에 끼어있는 신데스모시스 사이에 끼어있는 리가멘트를 제거하고 리덕션을 다시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공의 스님 질문이 하나 창에 들어와가지고요. 네.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4년차 권건호 선생님이시고 신데스모틱 인저리에서 TBI의 피블라 노치에서
그 피불라가 디스로케이션이 돼 있을 때 리덕션 하는 팁을 좀 알고 싶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리덕션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잘 들어갔는지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수술을 좀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전공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AP에서 신데스모시스가 리덕션이 되는지를 확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저도 궁금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레터럴에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그 족부족관절 학회지에 그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피불라가 충분히 포스테리어 쪽으로, 티비아의 센터가 아니고 티비아의 포스테리어 하프 쪽으로 충분히 이동을 해야 리덕션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CT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인트라오피에서 CT를 찍기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는 AP하고 레터럴을 사용해서 레터럴을 주로 보면서 피불라가 정상적인 티비아와 위치가 정상적으로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정 교수님, 또 안지원 교수님, 혹시 저 코멘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정 선생님 먼저 얘기해 보세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전공의 질문도 또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데스모시스하고 델토이드 리가멘트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신데스모틱 픽세이션을 사실 하지는 잘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제 만약에 해야 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타이트로프를 좀 써보려고 하고 델토이드 리가멘트도 아까 수초 앵커에 달려있는 실 이용해서 리페어 하시는 걸로 봤는데 혹시 그 수처 테이프처럼 오그멘테이션 하는 스와이블락에 달려있는 그런 수처 테이프 형태들은 사용 경험이 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스레스에서 나온 그 인터널 브레이스가 이제 주로 대상이 될 텐데요. 그거는 저는 델토이드에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신데스모시스는 저는 스크류를 사용해서 주로 고정을 하고요. 타이트로프는 한두 케이스 써봤는데 스크류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스크류를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스크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전공의 질문이 있어서 하나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2년차 하승훈 스님인데요. 그 신데스모틱 스크류 픽세이션을 할 때, 그 픽세이션 하는 위치, 그 스크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개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셨고요. 하나만 좀 더 그 첨부를 하면, 보통 이제 신데스모틱 스크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인조리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델토이드 리페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냥 스크류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통계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조사는 해보진 않았지만, 교과적으로는 신데스모스 스크류 픽세이션 했을 때 나중에 CT를 찍어보니까 말 리덕션 된 케이스가 30-40%가 되더라, 이런 논문이 있는 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데스모스 인저리와 델토이드는 서로 같이 동반돼서 발생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동시에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요즘에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델토이드를 예전에는 그냥 두면은 저절로 나았었고, 그 다음에 수초 앵커나 이런 방법으로 리페어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리페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딥델토이드를 치료를 안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퍼센테이지로 보자면은 이제 SER 타입은 그 델토이드가 손상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PER이나 이런 델토이드가 먼저 끊어지는 경우에서는 신데스모시스 스크류를 고정하더라도 델토이드가 힐링이 안 된 케이스는 한 5%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케이스로는 5% 정도 돼서, 제가 외래에서 보다가 그런 환자들이 계속 통증을 호소해서 안테로드로 해봤는데 안테로드로가 많이 그레이드 2 이상으로 체크되고,
그래서 MRI 찍어보니까 델토이드 힐링이 안 된 걸 발견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림 그 수술방 사진과 같이 델토이드 럽처가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는 반드시 리페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승훈 그 전공의 질문을 대답을 드리면 현재 신데스머스 스크류는 그 3코텍스를 픽세이션 하든 4코텍스를 픽세이션 하든 그다음에 3.5 스크류를 쓰든 4.5 스크류를 쓰든 큰 관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가 덩치가 크고 남자 환자고 피불라 자체가 충분히 크다면 5.0 스크류, 캐뉼레티 스크류도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 3홀 정도의 작은 원서드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플레이트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그 스크류 2개를 사용해서 플레이트와 함께 밀어주는 방법으로도 강력하게 고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지훈 교수님,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그냥 질문이 아니고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박현우 교수님이 옛날부터 이제 그 미디얼 델토이드 수술하신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들었고 오늘 잘 들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옛날 캠벨 보면은 바이말레올라 프랙처 그러니까 미디알은 델토이드가 나가고 라테랄은 이 부러졌을 때 사실은 양쪽 다 처음에는 수술했어요. 되게 처음 보면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연구가 되면서 뭐 큰 차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안 하는 걸로 미디알은 돼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요새 이제 미디어를 이제 하는 그 트렌드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옛날에 이제 미디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도 젊은 환자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스포츠 의학 하는 사람들은 미디어를 되게 오픈했어요. 그게 결과가 사실 조금 더 좋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를 되게 열면 미디어의 카틸리지 인저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를 안 열면 그걸 모르고 결국은 이제 프로그노시스랑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디어는 똑같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리가먼트 자체보다는 항상 탈락 카til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되게 완전히 이제 디스로케이션 됐듯이 이제 다 끊어져서 이제 완전히 확 벌어진 경우는 당연히 미디어를 오픈하니까 아스로스콥을 안 하는데 조금 애매하든지 어느 정도만 벌어진 경우는 되게 아스로스콥을 해가지고 리가먼트를 확인하고 카til리지도 확인한 다음에 컴플리트 럽처가 아니면 요새는 미디어는 오픈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리가먼트는 잘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페이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제는 이제 신데스모시스가 안 부러진 경우가 이제 중요하겠고. 그래서 우리 레지던트들도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정진화 교수님 저기 들어와 계십니까? 예, 제가 좀 늦었어요. 예, 아, 네네네. 예, 예. 혹시 뭐 좋은 얘기 있으시면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 교수님?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아,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기 질문, 우리 전공의님 질문 하나 있는데, 2년차 이정환 선생님, 그 델토이드 리가멘트를 수처 앵커를 통해 가지고 아까 고정한다고 하셨는데, 고정력이 비교적 괜찮은지, 이게 이제 리가멘트를 아마 꼬맬 때 혹시 이게 이제 뭐 약해져서 끊어지거나 뭐 그런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보통은 토탈 럽처가 되고 그다음 신데스머스 인저리가 동반되고 디스로케이션 된 것처럼 굉장히 심하게 럽처된 경우에는 딥델토이드가 TBR 사이드에서 럽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TBR 사이드에다가 스크류를 고정하고 말룰라 쪽은 KY로 본 터널을 3개 정도 뚫은 다음에 루프를 만들어서 타일을 하면 어느 정도 이니셜로 튼튼하게 고정력은 충분하고요. 그것만으로 힐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있던 리가멘트를 수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방법은 그 앵커 수처를 이용한 리페어가 아니고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정력은 이니셜로 한 2개월 정도만 잘 유지해 놓으면 리가멘트 힐링은 나머지는 따라오기 때문에 고정력은 충분하고 실이 풀리거나 로스가 온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요지는 이제 바이말레올라 이퀴벌런트에서 미디얼 델토이드 리페어를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디베이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잘 강의해 주신 박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